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로그 함수입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로그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소개되어졌죠. 그에 따르는 연산 성질이라든가 몇 가지 계산을 해봤는데 쉬운 듯 어려운 듯 조금 헷갈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로그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로그라고 하는 것의 발상이 지수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로그 함수도 역시 지수 함수로부터 얘기를 꾸려나가게 될 거예요. 자, 지수 함수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y equal to ax 제곱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당연히 미수 a는 0보다 크고 1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따라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수 함수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서 알지만 지수 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자, 1대1 대응 함수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면 무조건 역함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지수 함수는 무조건 역함수를 갖는다. 자, 그러면 역함수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역함수를 구해나가는 순서 어떻게 됐었죠? 제일 먼저 주어진 식으로부터 x를 구한다. 두 번째, x와 y를 서로 바꿔준다. 맞교환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필요한 경우에 변역을 체크한다. 변역을 확인한다. 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는데 이 순서에 의해서 구해 나갈 거예요. 자, 이 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 x를 구한다. x를 구하려면 로그를 취해줘야 되겠네. a를 밑으로 해서 얘가 진수가 되어지면 결과는 얘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x는 로그 a의 y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다. y는 로그 ax다. 세 번째 단계에 가서 변역을 체크한다. 변역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요 x죠. 요 x에 대한 제한만 살펴보면 되겠네. 이 x는 원래는 이 함수에서 y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y는 항상 양이다. 양의 실수다. 그랬으니까 x는 0보다 크다. 별 의미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그를 정의할 때 진수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이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x하고 y하고를 맞교환한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주어진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무조건 y equal to x 대칭이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에도 반드시 y equal to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가야 얘기가 좀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까요? 자, 먼저 a가 미수가 1보다 큰 경우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1보다 큰 경우에 y equal to ax제곱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려진다. 자, y equal to ax제곱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 위치가 0, 1. 자, 요거에 대해서 y equal to x를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자, y equal to x 직선 한번 그어 봅시다. 직선을 그어 보면 y equal to x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요 위치가 요거에 대칭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쭉 내려와서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가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점들도 전부 다 여기 있던 거는 이렇게 와서 여기, 여기, 여기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요것이 미수가 1보다 클 때 y equal to log ax, 로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미수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똑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똑같이. 자, 여기다가 x축 이렇게 잡아주고 y축을 여기쯤 잡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y equal to ax 제곱에 대한 그림이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요게
미수가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그림이 되겠죠. y축.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y = x를 생각을 합니다. 직선. 자, y = x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 위치가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지면 쭉 따라와서 여기쯤 되겠다. 여기쯤. 그 다음에 이 위치는 y = x하고 만나는 지점이니까 당연히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위치는 여기 가서 여기서 표시가 되어질 거고, 요게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미수가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y = log AX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림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꼴로, 미수가 0부터 1 사이에 있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는 꼴로. 그러니까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수 함수에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증가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대로 가지고 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특징도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y = ax제곱과 y = log ax를 비교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비교한다고 하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기존에 y = ax제곱이 가지고 있던 성질이 여기서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만 지금 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y = ax제곱이 y = log ax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일단 정역부터 한번 좀 보세요. 정역은 이 그래프를 보면, 그림이 이렇게 흐립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바라다 보면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정역은 log AX로 봐서는 치역이죠. 그러니까 치역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든 실수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치역은 양의 실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log AX에 대한 정역은 양의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모든 x의 값이 양수일 때, 양의 실수일 때 함수가 정의되어져 있고, 그 함수 값들은 모든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는 모든 실수로 표시가 되어지고 있죠. 이쪽도 x의 값이 양의 실수일 때 함수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만 정의가 되어져 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지금 대응이 되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정점이 있죠. 정점. 얘가 지나는 정점이 0, 1이에요. 그러면 log AX는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1, 0가 되어져야 되겠다. 1, 0.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죠. 점근선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자, 이거 지웁시다. 지우고 여기다가 y = x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점근선은, 이때는 점근선이 x축이었었어요. x축. 그럼 이때는 점근선이 y축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죠? 식으로 쓴다면은 여기서는 y = 0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x = 0가 되어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한 대표적인 성질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지수함수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로그함수에 대한 성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 사이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역함수 한번 구해보고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좀 생각해 볼 거예요. y = 2분의 1의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런 함수. 이것의 역함수는 뭘까? 한번 좀 구해보자. 식이 좀 만만치 않게 생겼어요. 자, 역함수 구할 때 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x를 구한답니다. 그 다음에 x하고 y 자리를 교환한다. 변역이 있으면 확인한다.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x를 구해야 돼요. 이 x를 따로 띄어야 되는데 생긴 게 만만치 않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2를 양변에 곱해서 2y =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줍시다. 그랬더니 여기서 x를 구하려니까 이것도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거 우리 치환시켜야 되는데 치환이란다. 얘를 바라다 보면 a의 x제곱분의 1이에요. 얘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조금 헷갈립니다. 양변에 ax제곱을 곱합시다. 양변에 ax제곱을 딱 곱해서 얘기를 꾸려보면 얘는 2y ax제곱 equal to a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a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넘어와서 2y 곱하기 a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equal to 0 이렇게 되어지네요. 여기서 우리가 요 x를 구해야 돼요. 요 x를 구하려면 ax제곱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때 보기 편하게 a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합시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y 라지 x 마이너스 1 이퀄 투 제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이 식에서 요 x, 스몰 x를 구하기 위해 ax제곱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자, 그럼 이건 지금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자, 바이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라지 x는 짝수네요. 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ax제곱이에요. 이게 ax제곱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항상 0보다 크다 그랬어요. 치역이. 그죠? 얘가 항상 0보다 큰 겁니다. 이게.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얘가 y보다 큰 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음수가 나온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라지 x가 즉 ax제곱은 y 플러스 루트 y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리해서 써보면 따라서 a의 x제곱은 y 플러스 루트 y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제일 먼저 x가 뭐냐를 생각한다 그랬는데 그 x를 품고 있는 ax제곱이 이렇대요. 그러면 주어진 식으로부터 x는 a를 밑으로 하는 로그로 표시해 줘야 되겠다. 로그 a의 y 플러스 루트 y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x하고 y의 자리를 교환합니다. 따라서 y는 이 몽땅 다 x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y로 바뀌었으니까 로그 a의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따로 x에 대한 제한은 둘 필요가 없겠죠. 이게 바로 이것에 대한 역함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면 얘가 되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역함수라는 성질을 가지고서 직접 한번 구해봤는데 조금 복잡하죠?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줘야 돼요. 일단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도형에 대한 이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는 로그 함수의 개형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로그 함수를 이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죠. 우리 일반적인 형태의 로그 함수를 그릴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수함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되어지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대칭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대칭이동도 종류가 참 많죠.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이 있는데 여기서는 선대칭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조금 쉬운 X축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른바 축대칭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y equal to log a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있다. 나는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좀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뀔까?
평행 이동이 되어지는 때는 이동되어지는 양만큼 마이너스 값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y 대신에 y-n이 들어가요. 그 다음 x 대신에 x-m이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여기에 로그가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면 되겠다. 조금 복잡해졌네요. 자, 그럼 거꾸로 얘를 음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y equal to log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도대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 궁금하다. 궁금합니까? 궁금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log 3x가 눈에 확 들어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근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y equal to log 3의 x 플러스가 아니고 log 3의 x.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og 3의 x에 대한 그림이 먼저 정확하게 그려져야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으면 사실상 다 푼 거나 진배 없어요. log 3x에 대한 그림을 먼저 한번 좀 그려볼까요? 자, log 3x에 대한 그림은 1, 0를 지나면서 y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얘가 y equal to log 3의 x입니다. 이게 이동이 되어지는데 평행 이동이 되어질 때에는 기준이 되어지는 지점이 어떻게 바뀌는가만 잘 살펴보면 나머지 거는 되게 쉽습니다. 현재 지금 이 그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 된다 그러면 기준점, 원점과 1, 0점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디로 가는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된다 했으니까 이곳의 위치가 여기로 바뀌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이 위치가 여기로 이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점근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게. 그리고 기존의 x축 역할을 하던 게 바로 요 값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새로운 원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그 다음 여기 있던 1, 0점은 요만큼 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점이 되어지겠네요. 여기가 되어지겠네. 그러니까 그림은 대충 얘를 점근선으로 해서 얘를 지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얘가 그려지다가 대충 그려보니까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y축과 만나는 지점도 있고.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살펴보려면 y의 값이 0일 때. 자, 이때 y가 0가 돼버리게 되면 얘가 0입니다. 그러니까 log 3의 x 플러스 2가 1이 되어질 때예요. 그쵸? y가 0면 그렇게 되면 얘는 log 3의 3과 같은 거니까 얘가 log 3의 3과 같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x는 1이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y의 값을 0라고 놨기 때문에 즉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되면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야? 1, 0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지난다.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면서 여기를 근접하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 그림이 바로 y equal to log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되어지는 거 어렵지 않죠? 기준이 되어지는 지점, 기준이 되어지는 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정확하게 잡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봅시다. y equal to log ax라고 하는 그림을 첫째 x축 대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x축 대칭을 시키면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있던 그림이 밑으로 또는 밑에 있던 그림이 위로 그럼 뭐가 바뀌는 겁니까? y의 값이 바뀌는 거죠.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게 되면 y는 마이너스 log ax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a분의 1로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여기다 갖다 넣어주게 되면 log a분의 1 x와 같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AX라는 그림과 로그 A분의 1 X라는 그림, 만일에 A의 값이 1보다 크다면 A분의 1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림은 바로 X축 대칭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Y축 대칭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뭐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주면 되네요. 그랬더니 선상님 이거 음수예요. 음수인 듯 보이지만 어때요? Y축을 기준으로 쉬운 걸로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X의 부호가 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X의 부호가 음으로 바뀌니까 요거 음으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로그의 진수의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문 또 하나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y equal to 로그 3분의 1의 x라는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고 싶어요.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간단하게 써보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와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로그 3의 x가 그래프의 근간이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뭐야? 얘는 y equal to 로그 3의 x를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x축 대칭 시키는 겁니다. x축 대칭. 아니면은 그냥 막바로 그려버려도 괜찮죠?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그 3의 x의 그림이면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생겼어요. y equal to 로그 3의 x 여기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니까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겠다.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얘가 y equal to 로그 3분의 1 x다.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냥 얘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못 그릴 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로그 AX하고 로그 A분의 1 X가 X축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예문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2 로그 2의 x예요. fx가. 그 다음 gx라는 함수를 하나를 더 주는데 얘는 로그 2의 x제곱이라고 합시다. x제곱.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두 개를 비교해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는 그리는데 별로 어려움 없죠. 그죠? 로그 2x에 대해서 이만큼, 2배만큼 해주는 그래프니까 별로 어려움 없어요. 얘는 지금 보니까 x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셨으면 2 앞으로 나가니까 얘는 2 로그 2에 x가 되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게 돼버리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표시가 될 때는 이 x 값에 양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음도 들어갈 수도 있다. 어쨌든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2가 앞으로 떨궈져 나가면 그 성질을 그대로 간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도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할 점 다 판단해 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겠다. 우리 이런 그림은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요? 이런 그림.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도 공부했지만 y equal to fx 꼴인데 x에 대해서 절대치가 붙어 있는 경우 어떻게 그린다? 첫째, x의 값이 0 이상인 경우에 fx를 먼저 그린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림에서 얘가 제로가 되어지는 값, x가 제로가 되어지는 값. 그러니까 x equal to 제로면 y축이에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그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대칭 이동되어진 후에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감안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얘는 이렇게 생겼네요. 요게 y equal to fx예요. 요게 그게 근간이 되어져서
0보다 큰 쪽에 있는 게 y축 대칭되어진 것도 같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있고 얘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흰색 그래프가 y = fx, 빨간색 그래프가 y = gx의 그림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쉬운 얘기 쭉 하다가 막판에 약간 어려운 거 나왔어요. 근데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자, 조금 그래프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앞에 나온 거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잡해진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